안녕하세요. 보리그림책TV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창의적인 그림책 놀이를 할 수 있는 팝업북을 소개하려 합니다. 팝업북은 평면적인 표지를 펼치면 입체적인 장치를 통해 튀어오르거나 움직이게 제작하는 그림책을 의미합니다. 바로 3차원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림책이지요. 팝업북은 접이식, 두루마리, 슬라이드, 탭 또는 휠 같은 종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통해 놀이하며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팝업북이라는 용어는 1932년 블루리본 출판사에서 해럴드 렌치가 제작한 팝업북 피노키오 표지에 팝업이라는 단어를 넣어 출판하면서 팝업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많은 연구에서 현재는 3차원적으로 튀어나오는 책만을 팝업북이라 하지 않고 플랩, 회전판, 풀탭을 사용한 무버블 북과 시각적 장치를 사용한 책을 모두 팝업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팝업북 표현 기법의 종류는 평면 기법과 입체 기법, 시각적 장치를 이용한 기법으로 분류합니다. 평면 기법은 플랩, 구멍 뚫기 또는 구멍 내기, 풀탭, 회전축, 변형 기법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입체 기법은 병풍 형식, 무대 형식, 90도나 180도로 세우기 방식, 상자 방식, 오브제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종이의 재질감을 이용한 시각적 장치를 이용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놀이성이 넘치는 예술 그림책과 놀이하며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팝업북으로 여행 떠나보실까요? 먼저 프랑스 작가 스테피 브로콜리 글 그림의 오늘 아침 눈이 왔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겉표지 보시죠? 시각으로 첫눈이 내린 겨울 아침 풍경의 하얀 고요함을 담고 순백색의 종이 위에 형압으로 처리된 동물들의 발자국 따라 손을 이렇게 만지며 촉감놀이도 할 수 있어요. 오돌도돌하게 표현한 동물들의 발자국은 종이의 질감에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신비로움과 하얀 풍경의 입체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놀잇감이 됩니다. 자, 장면을 이렇게 넘겨볼까요?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따라가면 나뭇잎 모양이 있네요. 나뭇잎 모양의 플랩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플랩을 살짝 들면 꿩이 눈을 피해 쉬고 있어요. 꿩의 화려하고 선명한 색감이 하얀 눈 색깔과 대비되며 강렬한 느낌을 주네요. 이러한 예술 그림책을 읽는 경험을 통해 미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이 발달하게 되지요. 그 다음 장면에도 꿩의 발자국이 이어지며 또 다른 동물의 발자국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얀 발자국에 더해 색깔로 발자국을 강조한 작가의 다양한 생각이 참 아름답네요. 플랩을 열기 전에 그 발자국들이 주인공이 누구일까 생각하며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동물들의 이름과 서식지 등의 정보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창의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상상놀이 하셨으면 해요. 어린이들은 상자 하나를 갖고도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하지요. 앤투아네트 포티스 글 그림의 노트박스라는 책에 보면 토끼는 상자 하나를 보고 산 정상에 있는 토끼로, 불을 끄는 토끼, 차를 타고 가는 토끼 등의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침 눈이 왔어요 책의 플랩을 들추며 어린이들은 새로운 놀잇감을 탐색하며 흥미를 느껴 마음속으로 멋진 상상을 하게 될 거예요. 또한 이 책은 병풍 기법도 사용하고 있어요. 종이를 아코디언 모양으로 접어 파노라마처럼 장면이 펼쳐지는 방법을 사용한 책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 펼치면 아코디언 모형으로 눈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의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지요.
어른들 역시 이 그림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겨울의 전경을 마음에 담아 보셨으면 해요. 병풍 기법을 활용한 그림책은 보링 그림책 TV에서 소개해드렸던 파니 마르소글 조엘 졸립의 그림에 세상의 낮과 밤과 폴라 맥클로인의 정글의 낮과 밤에서 이미 만나보셨지요? 이 책들 역시 창의력이 넘치는 정보 그림책이니 동영상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전에 보신 오늘 아침 눈이 왔어요에서는 플랫 기법의 유형 중 하나인 특정 이미지가 숨어 있었다면, 또 다른 유형은 이야기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후자의 플랫 기법처럼 접지를 활용한 재미있는 그림책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최숙희 글 그림의 누구 그림자일까 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겉표지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지요? 이렇게 겉표지를 펼치면 뒷표지에는 마법사 망토와 빗자루 그리고 냄비를 뒤집어 쓴 듯한 모자를 쓴 개구장이 표정의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앞표지에서 아이의 그림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배경인 벽은 어린이들의 낙서로 가득하지요. 그 위에 누구 그림자일까 라는 제목 역시 어린이가 쓴 듯한 서체로 어린 독자들을 신나는 놀이에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를 접어 모자를 쓴 개구장이 모습의 친구가 들고 있는 빨간 우산, 옆 장면에 검은색 우산에 우산은 우산 그림자일까 누구 그림자일까. 플랩처럼 접은 종이를 이렇게 열면 나야 나 박쥐 하며 우산 모양과 같이 날개를 편 박쥐가 나타납니다. 이 장면의 하단에 박쥐 발자국과 이어지는 꼬리는 또 누구의 것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의 단서가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다시 다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거꾸로 매달린 박쥐가 커다란 안경을 쓰고 있네요. 아, 네. 박쥐의 꼬리였군요. 그 옆에는 안경 모양의 그림자가 있고요. 그러면 안경 그림자 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림자의 모양과 각 장면의 하단에 있는 동물들의 일부분의 모습이 그림자 뒤에 실제 동물이 누구인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아, 꽃뱀이 나왔네요. 왼쪽 아래 하단에는 꽃뱀이 그 다음 동물을 맞이하러 가는 것 같지요? 각 장면의 발자국을 연결해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전체 줄거리가 따로 또 같이 연결되지요. 특히 면지 그리고 이렇게 넘기시면 소표지, 본문의 그림에 다양한 힌트가 있어요. 일상의 사물의 그림자와 동물의 이미지를 연결하며 그림책 놀이 해보세요. 그림자 놀이, 수수께끼, 꼬리 따기, 숨은 그림 찾기 등의 놀이와 접지를 이용한 플랫 방식이 결합된 놀이 그림책입니다. 어린이들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꾸며 역할놀이를 함께 해보시기 바래요. 어렸을 때 소꿉놀이 생각하시면서요. 자, 이번에는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과 과학적 기술의 팝업 예술 그림책 마리용 바타위의 ABC 3D를 만나볼까요? 손으로 넘겨보기에 안성맞춤인 책의 크기에서부터 알파벳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한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시각으로 조형미를 담으며 언어놀이를 할 수 있는 책이지요. ABC 3D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렇게 짧게 보이는 장면과 완벽하게 넘겼을 때 달라지는 장면의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언어놀이와 더불어 시각적 재미를 주는 놀이성이 있습니다. 팝업북의 대가인 로버트 사부다가 지금까지 내가 본 책 중 가장 혁신적이고 유쾌한 팝업북이다 라고 평할 정도로 치밀한 디자인, 발상의 전환이 팝업의 기술 혁신과 결합한 결과는 알파벳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신선합니다. 자, 그럼 매력적인 장면을 자세하게 함께 구경하시겠어요? 알파벳 A, H, I와 J,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시면 T 등은 장면 가운데가 180도로 열리면서 접힌 부분이 대칭의 튜브 모양으로 세워집니다. 180도 입체 조형 세우기는 3차원 팝업을 만드는데 필수 기법으로 양 페이지를 완전히 펼쳤을 때 조형물이 세워지는 기법입니다. 즉, 양쪽 면을 펼치면 온전한 모양이 튀어나오게 되지요. 특히 I와 J의 점은 나선한 모양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손으로 만지면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듯한 촉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장식한 작가의 뛰어난 창의력 덕에 한번 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알파벳 I, J입니다. 다음으로 G로 한번 가보실까요? G 역시 180도 기법으로 아래 받침 역할을 하는 접힌 부분이 열리면서 좌우면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 G라는 철자 역시 대칭을 이루는데요. 마치 발레리노가 발레리나를 멋지게 들어올린 듯한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네요. M으로 가볼게요. V자 모양으로 이중으로 접어 하얀 지붕에 빨간 벽, 빨간 지붕에 하얀 문이 있는 예쁜 집 같아요.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가 철자 M이라는 알파벳과 어우러져 예술적 가치와 언어적 감각을 깨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작가는 이렇게 넘겨볼게요. S에서 회전축 기법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넓게 펼치다 오므리며 축이 돌아가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 회전축 기법의 시초가 된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1250년에 영국 베네딕트 수도사인 매드 페리스가 출판한 천문학 책과 스페인의 마로유카 왕국의 철학자인 라몬 룰 역시 1305년 천문학 책인 진실을 발견하는 예술에서 연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는 회전 원판과 볼벨을 사용했다고 해요. 볼벨은 회전 달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U로 가볼게요. U는 처음에 이렇게 90도만 펼치면 무슨 글자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 더 양쪽 면을 펼쳐 당겨 볼까요? 그런데 어떤 글자일까에 대한 답은 아직 고민하게 되지요. 분명 앞 글자가 T이니 U가 와야 하는데 U는 아닌 것 같고 W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양쪽 문을 완전히 펴서 가운데를 누르면 이제 U가 됐네요. 수수께끼를 푼 기분이 들어요. U 장면을 처음 펼쳤을 때부터 섬세하게 변화하는 커팅된 선의 예술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건축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여 신비함을 주는 알파벳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넘겨보실까요? 바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오른쪽 장면의 빨간색의 알파벳 O와 P를 배경으로 위에 붙인 트레이싱지에 검은색 굵은 사선을 꾹 누르면 알파벳 Q와 R이 됩니다. 종이의 불투명한 재질감을 이용해 알파벳의 연속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팝업북의 시각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네요. 또 다른 시각적 장치로 거울처럼 비치는 거울지를 사용한 방식의 알파벳도 있습니다. 왼쪽에 하얀 바탕에 평면으로 모사한 빨간색의 알파벳 V를 오른쪽에 거울지를 들어 이렇게 비추면 W가 나타나는 시각적 재미가 있습니다. X와 Y는 한 장면에서 탭을 잡아당기는 풀탭 기법으로 장면을 펼치는 동작과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겨져 X가 Y가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가 책을 열 때마다 조형놀이를 하는 동시에 언어놀이 할 수 있는 좋은 놀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알파벳을 익힐 수 있겠지요?
더욱이 이 책은 간결하지만 강렬한 매력의 과학적 페이퍼 엔지니어링 기법과 더불어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으로 표현한 예술성이 만나 나이를 초월해 빠져들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옹 바타우의 또 하나의 독특한 디자인 책은 바로 10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멋진 케이스에서 한번 꺼내 볼까요? 표지를 양면으로 펼치면 1이라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책 등에는 빨간색 바탕에 10, 거꾸로 보면 1이 되는 참으로 독창적인 생각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책을 볼 때 페이지당 2번 책장을 넘겨야 합니다. 자, 왼쪽에서 첫 번째 책장을 넘기고 또다시 왼쪽으로 2번째 책장을 넘깁니다. 팝업북의 구멍내기 기법과 90도의 입체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1은 10이 되고 2는 서서히 이렇게 9가 되는 형태적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이고도 기발한 유희가 펼쳐집니다. 이 책은 앞, 뒤, 표지 어느 쪽으로도 숫자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바와 같이 1에서 10, 2, 10까지 숫자가 나오는 구조가 있고 반대로 10에서 이렇게 1까지 나오는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 놀이 외에 다른 놀이도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이렇게 책을 펼치면 마치 공작새가 날개를 핀 모습처럼 보입니다. 책을 위에서 앞, 뒤로 본 모습입니다. 콜로세움 같이 원형 극장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미가 기어가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책의 한 면을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 마치 텐트를 친 분위기도 납니다. 텐트 위에 밤하늘의 멋진 별을 볼 수 있게 천정에 창문을 낸 느낌도 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텐트 옆에는 식탁을 설치하여 캠핑을 온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면 등받이가 있는 벤치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삼각형 모양을 한 집 같기도 하네요. 왼쪽에는 차를 주차하려고 차고가 서서히 열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숫자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극장 같기도 하고요. 작가의 새롭고 창의적인 작업 방식과 함께 여러분도 어린이와 함께 다양한 그림책 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놀이를 하며 공간의 인지 능력을 선물 받는 듯 합니다. 해외에서 1에서 10까지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시각적으로 연관된 이 세련된 오브제는 모든 연령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서평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책이지요. 다음으로 입체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아누크 부아로베르와 루이 리고의 바다 이야기 보시죠. 이 책은 180도의 팝업 기법으로 바다 위와 아래의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또 다른 이 책의 매력은 이렇게 책을 넘기며 90도로 펼치면 바다 위의 풍경이 평면으로, 책 위에서 180도로 펼치면 바다 위의 풍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다 아래의 풍경은 잘 보이지 않지요? 바다 아래의 풍경이 궁금해 아래 양면을 이렇게 180도로 펼치면 바다 아래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바다 위의 돛담배, 대형 여객선과 고기잡이 배와 바다 아래에 사는 물고기들의 풍경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그림 사이로 뱀장어, 농어, 고등어 등의 물고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어린이와 바닷속 여행을 하는 기쁨을 즐겨보시기 바래요. 하지만 평온한 깊은 바닷속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자, 다음 장면으로 가서 이렇게 가시면 이 장면은 책을 90도
180도, 90도, 180도로 번갈아 펼쳐보세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재현하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표현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거친 파도의 높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던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한 어부가 꿋꿋이 맞서 싸우고 있네요. 고기잡이 배의 어부는 아직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네.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잡아 끌어당기는 거였네요. 하지만 격렬한 삶의 현장과 달리 깊은 바닷속은 아주 조용합니다. 상어가 돌아다니고 문어는 난파선이 마음에 드는지 제 집으로 삼고 있어요. 바다 이야기는 바닷속의 오염 실태를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우아하고 섬세한 팝업북 작업으로 바다의 아름다운 면을 강조하면서 바다를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은 이렇게 보시면 바람 한 줌 없이 평화로운 바다, 빙산이 쪽쪽 갈라지는 하얀 북극지방,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산호초 지역의 찬란한 바다 위아래 풍경을 다채로운 종이 커팅의 깔끔한 선과 선명한 색감의 예술성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법을 사용한 또 다른 멋진 팝업북은 보링제TV 살아 숨쉬는 지구 탐험에서 소개해드렸던 같은 작가의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가 있었지요. 바다 이야기와 같이 팝업북 기법으로 표현한 또 다른 예술놀이 그림책은 바로 아티비티 시리즈입니다. 먼저 클라이브 기퍼드가 글을 쓰고 케이트 맥클러랜드가 그림을 그린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요? 보실까요? 열대 우림, 바다의 산호초 지역, 사람이 사는 도시까지 땅 위와 아래, 물 위와 아래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180도 이체 기법과 구멍 내기 기법을 활용하여 위아래로 연결한 조형물을 세운 팝업북입니다. 같은 아티비티 시리즈로 미란다 스미스 글, 케이트 맥클러랜드 그림의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도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팝업북 역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새들의 둥지, 개미핥기가 탐내는 개미들의 집, 강 한가운데 비버들의 집을 탐색하며 놀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책입니다. 다음으로 무대 방식의 팝업북 보실까요? 팝업북의 무대 기법은 360도로 펼쳐지는 무대 방식의 팝업북으로 네 방향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잠깐 3차원의 입체적 무대 기법의 19세기 빅토리아 여의 시대 인형의 집 구경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펼쳐보시면 90도, 180도, 360도의 입체적 기법과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한 실내 장식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 기법의 인형의 집입니다. 이와 같은 무대 기법의 멋진 그림책이 있는데요. 바로 에밀리 랜드의 작은 물고기 포포입니다. 이 책도 360도로 펼쳐지는 무대 방식의 팝업북으로 5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지에 있는 초록색 리본을 이렇게 묶어 고정해 보세요. 5개의 팝업 무대 위로 작은 물고기 포포는 아늑한 바다, 때로는 위험한 바다를 모험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세 겹이 포개진 팝업은 바다의 깊이를 3차원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포포에서 표현한 것처럼 바다는 깊이에 따라 여러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불리는 중심 해층은 햇볕이 스며들고 형형색색의 산호들이 많이 사는 산호초 지역입니다. 화려한 색을 지닌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책에 자주 등장하지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작은 물고기 포퍼는 형광색의 일러스트레이션이 팝업북의 기술적인 면과 어우러져 햇볕이 비치는 산호초 지역을 멋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호는 강장과 입이 있고 촉수로 다른 작은 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해요. 산호초는 산호의 군락이 만든 탄산 칼슘이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전 세계 2,500여 종의 산호가 분포하고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이 무대의 다양한 산호를 찾아보기로 해요. 골격이 없는 물렁물렁한 산호인 연산호는 바다손가락 산호와 채찍 산호 등이 있고, 골격이 있는 딱딱한 산호들인 경산호는 뇌산호, 엘크온 산호 등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물고기 탐험 해볼까요? 해마, 참바리, 이렇게 보시면 다시마수, 조개, 불가사리, 상어, 또 이렇게 보시면 성게, 거북이, 개, 해파리, 말미잘, 달팽이, 새우, 소라게 등이 입체적인 무대식 팝업북 안에 들어있네요. 어린이들과 산호초 사이에 숨은 물고기들을 함께 찾아보세요. 혹시 어린이들이 잘 찾지 못하거나 느리게 찾아도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해요. 어른이 먼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어린이 스스로 찾으며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책을 읽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며 자유로운 상상과 새로운 이야기로 극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팝업북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팝업북 기법을 잘 설명해 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팝업북의 대가인 데이비드 A. 카터와 제임스 디아스가 소개하는 다양한 기법을 The Elements of Pop-up 이라는 책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90도와 180도, 그리고 이렇게 휠 같은 여러 기법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팝업북의 시각적 장치도 이용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붉은색과 파란색을 겹쳐서 인쇄한 구조물에 색안경을 쓰고 보는 팝업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19세기까지는 팝업북에서 종이를 주로 사용했지만 말이지요. 이러한 장치로 붉은색과 파란색을 이용해 표현한 팝업북 보기로 하지요. 바로 가트 드무와 뱅상고도의 빨강 뿌리의 대횡단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이렇게 넘겨보신 빨강 뿌리는 넓고 넓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빨강 뿌리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 장소인 나무가 울창한 숲속, 에밀의 텃밭에 물고기가 숨어 있네요. 지하철역은 빨강의 단색으로 표현해 그림과 텍스트가 자칫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앞장에 들어있는 빨간 돋보기를 대고 그림을 다시 보면 또 다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로 마법의 돋보기로 그림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그림이 보이지요. 드디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빨강불이 말고도 친구들이 많이 와 있네요. 친구들에게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다람쥐들의 도르래 장치, 고개를 부리는 개미, 구름공장, 자전거로 가는 기차. 하풍쟁이! 거짓말! 꿈이라도 꾼 거야? 다른 새들이 앞다투어 쏘아붙입니다. 꿈이라니 억울하다고요. 빨강색과 파란색의 단순한 색과 심플하면서도 섬세한 일러스트레이션에 두 작가의 유쾌한 상상력이 더해져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형태의 숨은 그림 찾기 그림책입니다.
이러한 팝업북 활동이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포함한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어요. 더욱이 실제 생활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꾸미며 재미있게 상상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어른이 보아도 환상적인 팝업북의 구멍내기 기법과 페이퍼 커팅으로 표현한 하나의 완벽한 오브제, 바로 레베카 도트루메르의 그림의 레베카의 작은 극장 만나보실까요? 겉표지에 창을 통해 페이퍼 커팅된 레베카의 작은 극장이라는 빨간색의 제목이 독자를 극장으로 초대합니다. 책 안으로 들어가면 각 장면의 무대 모양의 구멍을 뚫어 창을 내는 팝업북의 평면 기법과 작가가 1996년에서 2010년까지 출간한 19권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페이퍼 커팅 기법으로 무대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각 창 뒤로 다양한 등장인물이 살짝 보이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 궁금해하며 장면을 넘기면 궁금해했던 등장인물이 나타나지요. 이러한 극장의 무대는 새로운 90명의 등장인물과 함께 200여 페이지가 서로 겹쳐지며 하나의 무대를 완성합니다. 창으로 구성한 이러한 무대는 1mm 정도까지의 가능성까지 규현하여 섬세한 페이퍼 커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마치 에필로그처럼 작가는 이 모든 작업에 대한 크로키와 작품 구성 시 기록했던 메모와 자료, 스토리보드, 연필로 그리거나 채색한 초기 습작들을 연도별로 모은 작업일기도 보여줍니다. 마치 작가의 자서전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은 어떤 미술 기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미술 매체를 사용했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와 하고 환호하며 예술 그림책 무대를 한편 보는 것 같은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또한 작가는 이렇게 각 무대의 뒷면에 주인공들에게 번호를 매겨 이 주인공들이 어떤 작품에 나왔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많이 아시고 좋아하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레베카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이 1858년 찍은 앨리스 리델의 매혹적인 눈빛을 보고 2010년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바로 이 사진은 찰스 도지슨, 필명 루이스 캐롤이 당시 옥스포드 학생의 딸인 앨리스 리델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흔히 보던 앨리스의 모습과 반대로 작가는 앞머리 내린 갈색 단발머리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좋아하는 앨리스 할머니도 많이 닮아 있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레베카의 작은 극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작가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넘기셔서 레베카 도트루메르가 그린 책이라는 장면으로 가보죠. 제일 위에 작가가 2010년 발간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그린 그림을 번호 순서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시한 번호를 앞에 무대에서 찾아보시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장면을 떠올리며 감상하실 수 있어요. 제일 처음 먼저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2번 이 보이시죠? 하트킹의 뒷모습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무대를 배경으로 하트킹이 등장합니다. 조용히! 큰 소리로 낭독을 시작한다. 규칙 42조. 키가 1km가 넘는 자는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제일 마지막 장이 12장, 앨리스의 증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왕의 재판과 목을 베라는 여왕이 단지 카드에 지나지 않음을 앨리스는 여행을 통해 알게 되는 장면이지요. 규칙을 강조하는 왕의 모습은 심술궂은 어른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이 보입니다. 45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5번이 아니라 46번이네요. 46번 분홍색 홍학들.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 이렇게 나와 있죠. 46번의 분홍색 홍학들.
앨리스는 그렇게 괴상한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다. 거기서는 분홍색 홍학을 나무 망치처럼 휘두르고 살아있는 고슴도치를 공처럼 굴렸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모험 중 8장에 등장하는 이상한 크로켓 경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켓으로 사용되는 홍학을 무대 위에 묘사하고 무대 뒷 배경은 작가가 그린 각기 다른 책의 등장인물이지만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모험에 등장하는 고슴도치 공, 소리치는 여왕, 카드 모양의 병사들 같아 보입니다. 작가는 독자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 배경으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등장하는 66번의 애벌레, 74번 도마뱀 빌, 82번 흰 토끼와 함께 작가가 그린 다른 책의 등장인물들이 앨리스와 함께 공연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65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앨리스,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 라는 장면입니다. 여기 앨리스가 있고요. 앨리스의 모험에서 제일 마지막 장인 12장, 언니 무릎에서 잠이 깬 앨리스가 하는 말이죠. 구멍을 낸 무대 위에는 주인공 앨리스가 무대 위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모습을 페이퍼 커팅 기법으로 표현했지요. 무대 밖의 배경에는 1장에서 앨리스가 강둑에서 언니와 함께 있다가 실증이나 분홍 눈의 토끼를 따라 토끼 굴로 떨어지는 과정의 모습을 스케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배경의 다른 그림 기법으로 묘사해 시공간을 초월하며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 상상력 넘치는 팝업북의 세계를 여행하고 오셨는데요. 끝으로 팝업북이라는 박은주님의 시와 함께하며 헤어짐의 인사 드리겠습니다.